안녕하세요. 주잉글리시입니다. 우리 학원은 1년에 한 번씩 선배와의 시간을 갖곤 합니다. 좋은 선배들을 초빙해서 현재 학생들에게 좋은 동기부여를 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좋은 선배란 물론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학교에 간 학생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품이 좋고 인성이 바라서 주변인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학생들을 선정하곤 합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원래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았을 텐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지 못하여 온라인으로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이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좋은 선배는 현재 카이스트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G 잉글리시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DNA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고 플래닝도 상당히 잘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위에 링크를 드릴 테니까요. 이 학생과 함께 찍은 카이스트에서 영어 공부하는 법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배와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세 번째 선배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너희들 오기 전에. 너희들은 이제 여기에 온 학생들은 좀 지금 이제 고학년 되는 친구들이 많아서 처음이겠지만, 원래는 세 번째 이제 하는 시간이고요. 선배님과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여기 이제 강사분으로 오신 분이 저희 학원을 졸업하신, 형이에요. 선배님이시고, 원래는 양지중 출신이에요. 양지중을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 고등학교 가셔서 이제 카이스트 대학교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궁금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오늘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린 것들 보시면 중고등학교 수능 대비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고등학교 전에 좀 알아두고 영어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알아두면 좋은 거, 그리고 플래닝하는 거. 저희 학원은 플래닝하는 거 원래 좀 많이 중요시해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나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저도 맨날 이렇게 붙여놓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사 이태양 선생님 같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생명화학공학이에요. 네, 이제 생명공학이 주가 아니라 화학공학이 주거든요. 그래서 생명화학공학과 2학년 재학 중인 이태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선배랑 만나. 그래서 되게 멋있게, 깐진하게 써봤는데, 그냥 영어로 써봤어요. 그냥 우리 과를. 그래서 디파트먼트 오브 케미컬 앤 바이오 엔지니어링 앳 카이스트 해가지고 그냥 화학공학이에요. 화공과 흔히 그냥 화공과 하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과. 왜 전화기라 하잖아요. 이제 전기전자, 그다음에 화학공학, 그다음에 기계과. 돈 취업 잘 되는 취업 강세. 그 중에 저는 이제 돈 많이 벌라고 화학공학과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이스트 그게 뭐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잘 몰라갖고 여러분들 뭐 자기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정확한 명칭 대라 이러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거 나무위키에서 긁어왔어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연구기관이래요. 그래서 이공계 연구중심 특수대학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학교로 치면 안 나오고 특수대학에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메인은 연구를 위해서 사실 이게 처음에 대학교로 설립된 게 아니라 연구기관으로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길래 그냥 잠깐 소개를 해봤어요. 아까 앞에서 그리고 그 얘기도 하던데 거기 어디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운동에 있는 대학로 291에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까지 알려드렸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못 가봤어요. 저도 이제 맨날 온라인만 들어갔고 아직 2학년인데 내년에 이제 3학년 되겠죠. 3학년 가면 이 기물을 보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열어본데도 된다. 예뻐 보이는데 저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공대 갔으면 영어 못해도 되겠네요? 수학과학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제 학교가 기본적으로 영어 강의를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영어로 말씀을 하십니다. 미치겠어요.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하루에 이제 50단어를 외우라 하면 보통 이제 30분 걸리잖아요. 저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1시간 걸리면
더 오래 남냐? 그거 아니에요. 더 빨리 까먹어. 1시간. 더 두 배를, 이제 두 배의 시간을 들였는데, 두 배 더 빨리 까먹는 거야. 다른 친구들에 비해. 아, 영어를 아직도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학교 가면 영어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교수님들이 영어로 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뭘 봐요? PPT 슬라이드를 보면 되죠. PPT 슬라이드가 영어예요. 영어로 필기를 하죠. 그리고 필기도 영어로 하십니다. 아,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럼 책이라도 찾아보자. 원서요. 영어가 더 많아요. 근데 더 길어졌어요. 갑자기 PPT는 요약인데 갑자기 더 길어졌어요. TMA가 더 많아지죠. 힘들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메일을 보냅니다. 교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내는데 영어로 옵니다. Hi everyone. This is professor 이러면서 영어로 오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영어를 공대를 가면 영어가 필요 없을 줄 알고 이제 진짜 영어 대충 했는데 지금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름 그래도 저는 선배니까 꼰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물론 여러분들보다 뭐 5년 이렇게밖에 더 살지 않았을 거예요. 많아봤자. 근데 영어 중학교 2학년 후반에 왔을 때 영어 점수가 몇 점이었죠? 영어 점수요. 기억이 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몇 점이었죠? 8점이었어요. 68점이었나요? 8점도 80 갈 수 있다. 제가 제가 양지중 나왔었잖아요. 양지중에 영어 마지막에 이제 제가 과학고를 갔단 말이에요. 과학고를 가기 위해서는 올해를 맞아야 돼요. 대부분 과목을 웬만하면. 근데 그때 영어가 89.6이 나와서 반올림에서 90점 돼가지고 A를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겨우 A를 맞았어요. 근데 지금 너무 후회돼요. 지금 영어를 더 많이 해요. 그때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문과 친구들은 영어를 당연히 잘 해야 되고 그건 필수 덕목이에요. 그냥 이과에서 수학 같은 느낌 있잖아요. 국어 영어는 당연히 잘 해야 되고 이제 공대를 가실 분들은 영어를 하셔야 돼요. 자연대를 가실 분은 영어를 해야 돼요. 자연대는 더 심해요. 영어 자료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요즘 이제 막 4차 산업혁명 이러잖아요. 근데 항상 영어는 기본 소양입니다. 옛날에는 잘하면 좋았는데 요즘은 영어는 기본이더라고요. 저는 기본이 안 돼 있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공부를 더 할까요? 이거 공부만 해도 시간이 엄청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나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너무 애용합니다. 아직도 번역이 좀 되게 딱딱하잖아요. 나는 정의한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딱딱한데 저는 그래도 이거 덕분에 살거든요. 근데 이걸 쓰더라도 항상 근데 보면은 예를 들어 매스 같은 거 예를 들어볼게요. 매스라고 하면 보통 많은, 그쵸, 방대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물리학에서는 보통 매스라고 하면 질량을 뜻해요. 여기서는 매스 막 방대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쵸, 굉장히 이게 번역이 이상해져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파파고를 쓰더라도 제가 영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도 잘 안 하던 영어 공부를 대학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영어 힘들어요. 이제 중등 영어 이제 심화부터 보고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단어들이. 그래서 지금 영어 공부 단어 진짜 열심히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드릴 방법은 오늘 어쨌든 다른 얘기도 하겠지만 공부법에 대해서 찾으라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 많죠? 친구도 있고 또 누구 있어요? 이제 선생님도 해주시고요. 프로쌤 맨날 이제 공부 어떻게 해라 알려주시죠? 그렇죠?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 너네 이렇게 공부해라 라떼는 이렇게 했어 이러면서 이제 라떼 꺼내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분도 있고 아니 친구들 그쵸? 옆에서 야 너 공부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얄미운 친구들 사실 있죠. 그 친구들이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님들이 하기도 해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잘 안 들어요. 부모님이 하면 그쵸? 그래도 부모님도 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저 같은 이제 강사가 와서 하기도 하죠. 뭐 강사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에 이제 공부 컨텐츠 많이 찍죠 요즘.
그래서 뭐 선생님도 뭐 몇 개 봤는데, 그쵸? 그런데도 공부법을 조언을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언을 해주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들의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어느 방법이 이제 베스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도 동생이 있다 했잖아요. 선생님 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랑 이제 방법이 완전 달라요. 선생님은 암기력이 안 좋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대신에 이해력은 그래도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해야 이해는 따라서 오는데 선생님 동생 같은 경우에는 암기는 그냥 한 번만 봐도 이해를 해요. 그냥 완전 한 번만 봐도 암기를 하는데 이해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공부 방법을 대입하면 큰일 나죠. 그쵸?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해준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때마다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모든 게 정답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와서 폴쌤 말 정답 아니라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 말 안 듣고 그러지 마시고, 그쵸? 이제 몇 명 이제 장난기 가득한 눈이 보이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다 들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직 혹시 중학생 다 중학생인가요?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그쵸? 중고등학생 혹시 1학년? 1학년 선생님이 이제 요청을 드렸어요. 웬만하면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듣게 해달라.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고2, 고3 되면 공부법이 이미 확립돼야 돼요. 아, 고2도 됐어요. 고1 아니에요? 2학년. 그쵸? 고1, 2 때까지는 공부법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친구도 자신만의 그런 공부법이 있을 거예요. 나름의. 그래서 어쨌든 고2 친구는 그러면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냥 괜찮은지 한번 해보시고, 중학생 친구들은 오늘 들어보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이거는. 그래서 한번 해보고 다 해보세요. 이 사람 것도 해보고 이 사람 것도 해보고 이 사람 것도 해봤을 때 뭐가 나한테 가장 잘 맞더라, 이거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도를 하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그래서 오늘 제가 해주는 말이 있을 텐데 이제 공부법에 관한 얘기를 해줄 텐데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나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냥 권유해보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 해봐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 왜 할까요? 우리 공부 왜 할까요? 우리 대학 가려고, 그죠? 대학 가려고 공부하죠. 근데 공부라는 거는 그냥 한번 수업 들으면 다 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말하면 너무 재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교과서로만 한번 봤는데 외워져서 대학 가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공부를 왜 하냐? 메타코그니션이라는데 메타인지를 합니다. 공부라는 거를 왜 반복해서 해야 되냐, 이게 나와요. 우리 공부는 나름 목적이 있죠. 뭐 진짜 막 학업에 대한 열중, 이런 진짜 되게 괴물같은 친구들도 있고, 그냥 대학 가려고 선생님처럼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바로 메타코그니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죠. 유튜브 혹시 가끔 보죠? 그럼 만약에 영상 하나 올라왔어요. 자, 그 영상 이전에 올라온 영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 못하죠? 근데 그 썸네일을 보여주면 여러분들 알아요? 내용을 알죠? 썸네일 보여주거나 아니면 중간에 그냥 클릭해서 보여주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아, 이게 무슨 컨텐츠였지, 이런 거. 그쵸? 그거요. 여러분들이 안 외웠다고 생각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해한 거랑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다고 생각해서 책을 봤을 때 아는 거랑 책을 펴봤을 때 아, 이거였지 아는 거랑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한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험 끝나고 가장 많이 하는 말 뭔지 알아요? 아, 나 이거 알았었는데. 아, 나 이거 아는데. 이거 여러분들 많이 하지 않아요? 친구들 보면? 아, 나 이거 아는 문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메타인지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봐서 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거랑 다르거든요.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이제 공부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그냥 한번 외워서 그냥 암기가 되면, 선생님 암기력이 굉장히 안 좋다 했잖아요. 암기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반복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수업 한번 들으면 끝인데? 그쵸? 근데 여러분들 뭐를 알고 먹는지를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공부라는 모든 과정이 뭐냐면 내가 이 개념을 정확히 아는지 이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지를 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가 거기서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과제를 끝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가 아니라 과제를 통해 내가 뭘 모른다를 아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 같지만 이게 사실 진짜 공부의 목적이 돼야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 공부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공부를 했던 경험을 되살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강연을 다니고 하잖아요. 강연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과정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공부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누누이 말했죠. 선생님의 공부 방법이 정답은 아니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제안을 드릴 때 이 공부법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래서 맞으면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되고 뭐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바꾸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제안하는 형식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공부란 메타코그니션 이전에 나왔죠.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과정이라 했잖아요.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대학교에서도 저는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다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학교 그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냥 뭐가 중요한지만 그냥 체크를 해서 보세요. 자, 먼저 개념입니다. 개념은 뭐냐면 뭐 어려운 거 나오죠. 그쵸? 뭐 어려운 거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강의 슬라이드예요. 강의 슬라이드 PPT. 거기서 그냥 선생님이 여기 필기하고 여기 메모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단 모든 거의 기본은 개념이잖아요.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거 하거든요. 그런 거 맞아요. 저는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있죠? 막 전교 1등 중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 이 개념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선생님도 중학교 때 이제 문제집을 안 샀어요. 국어랑 역사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책을 8번씩 읽었어요. 8번씩. 8번씩 읽었거든요. 그때는 이 과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개념만 8번 읽었거든요. 그래서 1등은 못했어요. 그리고 일이 안 돼갖고 메타코그니션이 잘 안 돼서 1등은 못했지만 그래도 개념을 잘 봐서 A는 맞았어요. 그냥 교과서만으로. 그게 왜 되냐? 개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개념이 이게 메인이에요. 핵심이에요, 사실. 뒤에 과정들은 이걸 서포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개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 보면 과제를 하다가 개념 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과제 나오잖아요. 과제하기 위해서 과제하다 모르는 거 나오면 개념 보기도 하거든요. 이러지 말고 개념을 완벽하게 하고 과제할 때 안 볼 정도로 해야 돼요. 거의 외우다시피.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개념을 중학교 때 수학 있잖아요. 모르는 거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답지 있잖아요. 답지를 놓고 그걸 베껴요. 그냥 백지 놓고 베끼는 거예요. 답지를 계속 베껴요. 그러다 보면 답을 쓰는 스킬도 생기고 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딱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답을 베끼는 게 아니라 그 답지 해설 있잖아요. 그걸 다 베꼈어요. 선생님. 그때 그 당시에 그냥 문제를 보면 어차피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진짜 베낀 거예요. 그렇게 계속 베끼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문제를 봤을 때 풀이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저는 개념을 찾았어요. 수학에서도. 수학은 응용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응용이 어려울 때는 진짜 답지를 베껴서라도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막 선생님이 천재였다면 이것만 했겠죠? 개념만 하고 그냥 교과서로만 하니까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요.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물론 전교 1등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어쨌든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어요. 얘기를 하시지만 선생님은 천재가 아니었어요. 아쉽게도 그냥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막 어릴 때는 내가 똑똑한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생각보다 난 멍청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각해서 이제 뒤에 필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개념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립이 돼요.
이거를 한 번 읽고 이게 정립이 안 되거든요. 5, 6번 읽잖아요. 그럼 이게 정리가 돼요. 파트별로. 흐름이, 특히 역사. 흐름이 보입니다. 역사 흐름이 중요하다 이러시죠, 선생님들이. 맨날. 그러면서 막, 그 도표 쭉 그어놓고 시대별로 갑자기 쭉쭉쭉쭉 적으시는 경우 있죠. 인간 같은 거 봐도 그러고.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흐름이 보입니다. 그 흐름을 필기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모를 때 다시 개념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필기만 봐도 이해가 될 정도로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줬거든요, 필기를. 근데 여기서 필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때요? 특징이 뭐예요? 되게 관색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도 있죠. 대단한 주제를 적어놓고 1, 2, 3, 4 주제를 정해놓고 1, 2, 3, 4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서 적지만 다 요약이 된 거예요. 굉장히 이게 PPT 한쪽 분량, PPT 한쪽 분량, 한쪽 분량, 한쪽 분량, 요거 두 쪽 분량 이런 식으로 다 담은 거거든요. 꾸역꾸역. 물론 PPT가 밀도 높진 않아서 이렇게 가능한 건데, 물론 이런 특징도 있지만, 요약을 했다는 특징도 있지만,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지만 단색이죠. 무엇보다 되게 신기하죠. 여러 색 쓸 줄 알았는데 단색 쓰죠. 이게 왜 단색이 되냐? 근데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선생님이 단색을 쓴다고 정답은 아니에요. 한 3가지 색깔 쓰는 게 적당할 수도 있고, 2가지로 하이라이팅하고 필기하는 게 적당할 수도 있고, 선생님처럼 단색을 쓰는 게 정답일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단색을 쓴 이유는 개념에서, 여러분들 개념을 정확히 알면 흐름이 보인다죠. 그래서 흐름을 보니까 필기를 했을 때 다 중요한 거야. 중요한 내용만 쓰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이라이팅을 했는데 다 하이라이팅하게 돼. 그러니까 볼펜보다 형광펜을 더 빨리 쓰는 거야. 볼펜 한 번 쓰는데 형광펜은 막 3개씩 써야 돼. 계속 다 달아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바엔 그냥 다 중요하니까 아예 단색으로 하자. 효율도 더 빠르고. 그래서 단색으로 합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고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으면서 유역이 돼서 한눈에 보일 정도라면 개념 이해가 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말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필기를 하시면 여러분 달라요.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 느낌이 다릅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아직까지도 대학교 와서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그래서 필기는 뭐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하면 달라집니다. 모든 과목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과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과제가 나와요. 과제도 미치겠어요. 영어로 나와요. 과제도 영어예요. 그래서 suggest the mechanism for this reaction. 이 반응의 메커니즘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과정인데 문제를 풀어요. 왜 푸는지 알아요? 과제를 왜 하는지 알아요? 앞에서 뭐였죠? 개념 보고 그 다음에 필기를 했죠. 이 과정이 정확히 됐느냐를 보는 거예요. 과제를 통해서. 과제를 풀다 보면 어때요? 틀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여러분들 틀릴 때 체크를 해놓으세요. 몰라서 틀리면, 그러니까 일단은 틀리면 이렇게 찍 그어 놓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막 계산 실수를 했다던가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다시 복습할 때 볼 필요가 있나요? 그쵸? 뭐 시험 직전에 그때 2 더하기 5를 8이라고 해서 틀렸네? 이거 생각해놔야지. 시험 전날에 이거 할 시간이 있나요? 그거 없죠? 그럴 때는 찍 그어놨을 때 세모표를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찍 그어놨는데 제가 개념을 몰랐거나 문제를 이해를 못했거나, 그쵸? 아니면 하다가 막혔을 때, 그럴 때는 X표를 쪄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답 노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게을러가지고 그 오답 노트를 직접 만들진 않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X표 있는 문제 있죠? 그걸 다시 풀었어요. 그냥 A4 용지 대고. 그러니까 오답 노트 만들 정도의 열정은 없어갖고, 근데 오답 노트가 중요하잖아요.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오답 노트 굳이 안 만들고 X표 펴져 있는 문제 밑에 그 보기 있잖아요. 수학은 풀이가 중요하잖아요. 풀이를 가렸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A4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답 노트를 했어요, 선생님. 근데 그렇게 보면 X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 선생님도 이제 과외를 하니까 과외를 하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잖아요. X가 쭉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쭉 나오고 맞다가 또 X가 쭈르륵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정확히 그 모르는 개념에서 다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과제에서 모르는 개념이 뭔지 알았죠? 메타코그니션이 된 거죠? 어디로 가면 돼요? 필기로 가서 다시 그 개념을 숙지하면 돼요. 근데 필기에 정확히 안 나와있네?
그럼 다시 개념을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이거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마스터거든요. 여러분 다 그러죠? 첫 장은 되게 잘 알지 않아요? 공부 시작할 때 오늘부터 공부 시작해야지 딱 피면 첫 장부터 봅니다. 두 장부터 열심히 봐요. 세 번째 장부터 집중력이 흐려져요. 네 번째 장부터 이제 알고리즘이나 그쵸?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하는 거에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장부터는 포기해요. 그리고 다시 오면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펴야지 딱 하고 이제 첫 번째 장부터 열정적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일단은 마스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들 많아요. 선생님들 일단은 정말 잘 알아요. 아직도 막 그 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 있죠. 세포가 일단원이었거든. 세포에 관해서 세포소기관 이런 거 다 말할 수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 뒷단원은 갈수록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타코그니션 메타인지가 되면 과제를 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나오잖아. 다시 돌아가서 개념을 보는 거예요. 개념이나 웬만하면 근데 필기선에 끝나거든요. 필기를 다시 외우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는 뭐다? 과제를 풀기 위해서 그쵸? 과제를 해내기 위해서 그 숙제가 나잖아요. 숙제 학원이나 뭐 학교나 그쵸?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혼자 뭐 추가적인 문제집을 푼다. 그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념을 보는 게 아니라 개념을 내가 잘 이해했는지 하기 위해서 과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치킨이냐 닭이 먼저냐 치킨이 먼저냐 약간 이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정답은 사실 과제를 위해서 개념을 보는 게 아니라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틀릴 때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거예요. 그게 과제가 정말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과제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과제를 완료했어요. 그럼 시험 전날에 이걸 만듭니다. 요약본을 만들어요. 그림 같은 거 줄어들고 대부분 더 간단해졌죠? 그쵸? 이게 뭐냐면 요약입니다. 요약, 서머리. 그래서 요약을 합니다. 제가 아까 필기 정리를 했잖아요. 이게 한 뭐 20장 분량이다. 그러면 이 요약은 한 3장에서 5장 분량? 이 정도로 굉장히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줄만 봐도 이 화학식과 이 반응과 전자들의 움직임과 이거를 다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거는 물론 여러분들 선생님 전공 과목이에요. 이 대학교 2학년 가서 선생님 배우고 있는 거라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뭐 한국사를 할 때 한국전쟁 한 다음에 뭐 아니면은 뭐 사건 중심을 해결한다. 뭐 한계 이렇게 하나씩만 써놔도 의의가 뭐고 한계가 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요약을 해놓으면 이거는 솔직히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3단계가 잘 되면 요약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 무슨 용도냐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 책 가져가서 보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요약 하나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시험 직전에 1시간 전에 보는 용도. 그래서 필기를 해놓고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랑 요약은 비슷해요. 얘도 또 단색이고 그쵸? 굉장히 비슷하죠. 사실 필기를 봐도 되지만 선생님 그냥 더 간략한 요약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 4단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여기 가장 많은 시간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알아내고 마지막에 요약을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쵸? 선생님이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제 이런 과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하다가 나는 어떻게 했지? 알려주긴 해야 돼. 어떻게 공부했어요? 라고 이제 강연이 오니까 알려주긴 해야 되는데 난 어떻게 공부했지? 하고 보니까 다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개념 보고 필기를 한 다음에 과제를 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보통 과제는 일단 제출을 해놓고 나중에 시험 때 다시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과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과제가 좀 느렸어요. 그러니까 제출 기한 막 이틀 전에 하고 그랬거든요. 보통 막 나오자마자 그냥 답지나 이런 거 찾아보고 하는 친구들 있고 개념 찾아보고 하는 친구들 있는데 선생님은 한 3일, 2일, 뭐 당일 전날에 시작하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제 방법이에요, 여러분. 정답은 아니라 했어요, 항상.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강연을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와가지고 열심히 제 목소리, 귀를 기울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학생도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조심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 방식이었고, 시도를 한번 해보되, 만약에 잘 안 맞을 경우에는 이 방법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맞을 경우에는 그냥 어느 정도만 따라가도 돼요. 뭐 요약을 빼고 이 앞에 단계만 한다든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하나 공부하고 싶은 거는 개념의 중요성, 그 다음에 공부의 방향성은,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이다라는 그 방향성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소개를 하자면, 목이 아프네. 제가 굉장히 그 투두리스트, 여러분들 플래너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시잖아요. 플래너 처음 쓴 게 이제 여기 G와 처음 썼거든요.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직도, 그러니까 플래너를 그렇게 막 철저하게 나누는 건 아닌데 투두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과제를 한 번도 늦거나 못 낸 적이 없어요. 그 모든 과목에서 투두리스트 만들어 놓고 해야 할 일을 다 적어 놓습니다.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이런 습관 정도 잡아놓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아직도, 그리고 이제 몇 명의 학생 가르치면서 심지어 그날그날 할 일을 만들어줘요. 플래닝을 아예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본인이 시도를 해보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플래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저도 방법을 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사람마다 달라요. 플래닝 하는 게, 해보니까. 그래서 따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근데 그러니까 플래닝이 안 맞다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플래닝은 웬만하면 시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 방법과는 좀 별개로 좀 다 시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장에 원래 그거를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플래닝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넣었어야 됐는데 빼먹긴 했는데, 그냥 진짜 그냥 메모장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붙여도 돼요. 벽에다가. 이거는 좀 다른 느낌인데 이건 다른 거 적어놓으시죠.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적어놓고 하나씩 떼가면서 성취감도 있잖아요. 근데 되게 성취감 느끼거든요. 그 투두리스트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그래서 그냥 저처럼 투두리스트 만들어내고 플래닝을 세세하게 나눠서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일별로 해도 되고, 월별로 그냥 플래닝을 해도 되고, 그거는 본인이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플래닝 꼭 해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심지어 그리고 기록하는 습관은 또 들여놓으시는 게 좋아요. 뭐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인데, 질문 많이 해라 라고 하죠. 질문 많이 해라. 근데 질문을 왜 많이 해야 될까요? 아까 공부가 뭐라 했죠? 이제 아까 또 이제 갑니다. 공부를 왜 반복해서 하냐? 메타코그니션.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했죠. 그쵸? 근데 이렇게 공부를 정확하게 하다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제 상위권 학생들 보면 정말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답을 맞았는데도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문제 조건이 왜 이렇게 돼요? 문제 조건이, 이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줬어요? 주로 수학을 가르치니까 수학을 자꾸 예를 들지만, 심지어 답이 이거 같은데 저는 이거 같아서 했는데 왜 이게 맞나요? 뭔가 찍어서 맞았을 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학습이 바르게 이루어졌으니까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할 때 한번 질문을 일부러 만들어 보려고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수업이 끝나고 한 가지씩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자꾸 찾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굉장히 질문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특히 요즘은 이제 대학교는 줌 수업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애들 다 나가버리면 이제 교수님이랑 줌에서 남아서 질문 드려도 되니까
원래 같았으면 이제 손 들고 질문 있는 사람 하면 손 들고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그런 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남아서 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질문 굉장히 자주 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가끔씩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들 이름도 선생님이 이태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특이하니까 교수님들이 가끔씩 제 이름 외워요. 질문도 자주 하는데 이름도 특이하니까. 그래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질문합니다. 진짜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막 수업 2번당 1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질문을 아직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울 때마다 항상 의심하고 항상 질문을 찾으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이게 모든 공부뿐만 아니라 뭐 팝송을 들을 때도 이런 표현이 사실 맞는 표현인가 아니면 그냥 캐주얼한 표현인가 이런 것까지 그냥 그래서 선생님은 굉장히 핸드폰으로 그냥 구글링 많이 하거든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한 거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mRNA 백신이 나온다 들어봤죠? 여러분들 화이자나 뭐 모더나 뭐 이런 거 mRNA 백신을 그 원리가 뭐지 궁금하면 찾아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모든 거에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딱 듣는 순간 나 mRNA 백신의 원리는 잘 모르는데 하는 순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하나가 사실 이게 그래서 이제 가끔씩 동생이 물어봐요. 형은 그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왜 알고 있어? 이렇게 막 TMI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습관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 습관을 갖는 건 좋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막 멍청한 질문을 한다 해서 모르고 있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멍청한 질문을 해도 남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 질문해서 쪽팔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친구가 그런 이제 좀 개념을 몰라서 하는 질문을 들어보면 별로 생각 없더라고요. 들었을 때는 당사자만 되게 쪽팔리지 사실. 그래서 별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